앞 시간에 워낙 이관우 이사님이 워낙 잘하셔갖고 제가 쫄아 있어요 지금. 쫄아있는데 그날로 커가는 꿈알이라는 꿈알과 일기에 대한 오늘 한 시간을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를 좀 소개를 해야 되겠죠? 아 이게 이거였나? 왜 벌써 넘어가? 아직도 꿈을 꾸고 있어요 저는.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봤을 때 뭐라고 했을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나의 꿈은, 이렇게 해서 저를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봤을 때는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좀 많이 쓰는 편인데,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요, 멍 때리기입니다. 시간이 있으면 멍을 잘 때리고 있어요. 내가 아주 잘하는 것들, 글쓰기, 걷기 운동. 걷기 운동 잘하게 탄탄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네. 저 잘 걸어요. 매일 수목원 1시간씩 걷거든요. 집이 가까운 게 너무 좋아서. 그리고 수다 떨기 정말 좋아해요. 찻집에 모여 앉으면 끝없이 수다 떨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의 꿈은 뭘까요? 현재도 진행형이에요. 제 꿈이 뭘까요? 모르시죠? 예? 강의 잘하는 거예요. 강의 잘하는 거. 어떻게 아셨대요? 제 꿈은 전설적인 명강사입니다. 그게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끝없이 노력을 하고, 제 이름은 최복희입니다. 복도 많고 희망도 가득한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소개하려면 별거는 아닌데 나열을 해보니까 꽤 많은 것 같은데요. 당신은 존재만으로 아름답다는 이 구절을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서 하나라,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고요. 감동과 여운이 남는 강사로 남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일은 상당히 많아요. 괜히 분주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하나 하는데 꾸준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밀고 나가는 형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이 시간 기분은 어떠신가요? 우리 사회 보시는 분부터 오늘 기분 어떠실까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우리 손이사님은? 네, 기대감이 충만합니다. 기대감이 충만하시다. 처음 뵙는 분은? 저는 아주 행복한 시간이에요. 예? 행복한 시간. 행복한 시간. 와, 오늘 이렇게 기분 좋게 출발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디에 집중하고 계실까요? 우리 이관우 이사님, 최근에 어디에 집중하시나요? 예? 가정. 우리 송경자 되시는 분은? 선생님은? 책 읽기. 우리 정기근 이사님은 어디에 집중을 하고 계실까요? 컴맹 탈출. 컴맹 탈출. 와,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최근에 나는 어디에 집중하는 거? 저는 최근이면 요즘이잖아요. 여행에 집중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하는 모든 일들이 11월 정도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일들이 많아서 지금 친구들하고 여행도 2박 3일 잡아놓고, 저희 집이 또 동서가 5명이에요. 5명인데 제일 큰 형님은 88세 정도 되셔가지고 그분은 열애입니다. 우리가 모시고 다니기엔 너무 힘에 겨워서 빼고, 동서 4명이 70대 중반 2분, 그러면서 저하고 동서하고 이렇게 해갖고 4명이 1년에 2번씩 1박 2일, 2박 3일 여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1월 28일에 여행 계획을 잡는데 그 의견이 분분할 때 너무 재미있어요. 우리는 형님들이 뭐라 그러면 네 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평생을 그 형님들하고 서열에서 살았으니까 그렇게 해서 또
이제 그 형제들이 5이나 돼도 남자분은 지금 2명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 연세가 높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분들을 끼우느냐 안 끼우느냐 여자들끼리 가자 막 이런 의견이 분분해서 드디어 6명이 함께 가기로 결정을 하는 그 과정이 아 내가 요즘에 여행에 너무 집중하고 있구나. 그러고 이제 시간이 있으면 어쨌든 여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행을 하면 산 경험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나는 강의를 통해 뭐뭐 하기를 바란다. 자, 이 강의를 통해서 뭐 하기를 바라시는지 우리 관주 선생님 오늘 이번 나는 강의를 통해 죄송해요. 제가 갔다 오니까 이 강의를 통해서 나는 어떻게 뭐를 바란다 이런 거 있으실까요? 없어요? 실천하기를 바란다. 아 실천하기를 바란다. 오늘 정답이 나왔네요. 더 이상 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강의를 시작할 건데요. 여러분들 본인을 사랑하시나요? 안 사랑하시나요?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는 것이 나잖아요. 그죠? 제일 사랑하시죠? 그러면 우리 지금 자존감 박수 한번 쳐볼까요? 자존감 박수를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거 놓고 할게요. 자존감. 나는 내가 정말 좋다. 이거를 한 박자, 2박자, 4박자, 8박자를 칠 건데요. 준비하시고요. 저 따라하세요. 자, 시작합니다. 나는 내가 정말 좋다. 그 다음에 2박자. 나는 내가 정말 좋다. 또 4박자. 나는 내가 시작. 나는 내가 정말 좋다. 정말 8박자 갑니다. 나는 내가 정말 좋다. 자, 말도 하셔야 돼요. 자, 시작합니다. 나는 내가 정말 좋다. 자, 이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건 실습이었고요. 자, 준비하시고요. 쭉 갑니다. 시작. 나는 내가 정말 좋다. 나는 내가 정말 좋다. 나는 내가 정말 좋다. 나는 내가 정말 좋다. 어때요? 기분? 잠이 확 깨요. 잠이 확 깨고 기분도 좋아지는 거죠. 자, 감사로 시작한 나의 일기입니다. 제가 일기 공부를 하면서 찾아봤어요. 제가 언제부터 일기를 썼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저는 이렇게 다 위에다 어느 날 갑자기 이거를 정리를 해놔야지. 나만 알고 있어도 뭔가 정리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시작을 해서 저렇게 써놨거든요. 2009년 4월 16일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보니까 참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한 장을 딱 넘겼어요. 한 장을 딱 넘기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태양은 당신이 없어도 뜨고 진다. 딱 이렇게 멋진 말을 써놨고요. 그 밑에는 이게 지금 여기 잘 흐려서 안 보이는데요. 누군가 하여튼 보스와 리더에 대한 이야기를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진정한 리더가 돼야 되겠다는. 보스는 그냥 남이 하는 거에 올라타서 앞서가려고만 하는 사람인가 하면, 리더는 내가 함께 할 때 그걸 끌고 가는 것이 곧 리더라는 것을 이렇게 그 15년 전에 계산을 해보니까 15년 전이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보니까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감사일기로 시작했어요. 감사일기가 뭐냐 하면, 제가 이 책이었더라고요. 이 책을 선물을 받은 거였어요. 그 당시에. 제가 늘 서점을 잘 갔는데요. 그 서점에 사장님이 어느 날 이 책을 저한테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이 책을 와서 쭉 읽어보니까 이 감사 하루에 5가지를 적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 욕심에 이렇게 시작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시작을 해. 이거 15년 전에 쓴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와 정말 잘 썼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스스로.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10월의 마지막 날 쓴 거를 제가 찍어봤어요. 근데 뭐 특별한 이야기는 없고 그날 이렇게 더운 가을날에 유림공원에 국화축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점심 약속을 했다가 깨져가지고 남편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뭐 이렇게 했던 거 이런 것을 제가 지금은 한 장이 늘 5장입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기록이 하루도 안 빼고 쓰는 거. 아까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말 이건 끈기와 인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일기장이 지금 모아보니까요. 총 21권이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렇게 처음에는 있는 것만 활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똑같은 걸로 이런 걸로 제가 똑같은 거 매번 그걸 가서 사다가 이렇게 준비를 해서 꼭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꿈이 날마다 샘솟고 있죠. 어때요? 많죠? 21권. 그래서 우리가 꿈을 이루려면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을까? 나를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우리가 메슬로우가 5대 욕구를 이야기했잖아요. 5가지의 그 욕구 중에서 지금 나는 자아 실현을 하고 있지 않나? 저는 늘 어디 가서 누가 물어보면 이건 자아 실현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까 보셨듯이 저도 이제 사회복지 공부를 늦게 시작해서 50대 중반에 꿈이라기보다는 아무 생각 없이 갔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갔었는데 뭐냐면 제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그 일을 접게 되면서 놀려면 좀 생산적인 일로 놀자. 그래서 다시 사회복지를 알지도 못하고 간 거예요. 나이 먹어서 50대 중반에 갈 수 있는 데 찾다 보니까 사회복지과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열심히 공부하면서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 시절이 지금도 제가 돌아볼 때마다 나 그때 선택 너무 잘했다. 그런 생각 늘 하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메슬로우의 욕구에 대한 5가지를 배울 때 너무 좋다. 그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생리적인 욕구는 누구나 기본적인 게 해결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안전을 원하고 그 다음엔 사회적 우리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 자아 실현을 위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존경의 욕구와 존경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거죠. 그렇게 하고 싶은 이런 욕구들을 거쳐서 지금 과연 그런데 이런 욕구들이 있으면서 목표가 세워지잖아요. 그 목표를 이루기까지는 몇 %나 이룰 수 있을까요? 몇 %나 이룰 수 있을까요? 저는 선물을 하나도 준비를 못했네요. 바쁜 척 하느라고요. 자, 몇 %나 이룰 수 있을까요? 그 자아실현을 위한 목표를 세워놓고 이룰 수 있는 거. 노력하는 만큼. 예? 노력하는 만큼. 네, 그 정답이죠. 3%밖에 안 된다 그래요. 3%. 그렇게 어려운 자아실현의 목표가 우리는 항상 그래서 사람이 꿈을 꾸거나 목표를 세울 때는 높이 세우라고 그러죠. 그게 다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높이 세우라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아 욕구를 자아 실현을 위한 욕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우리 생각 속에는 의식과 잠재의식이 있다고 그래요. 의식과 잠재의식. 그런데 의식이 5%밖에 안 되는데요. 그리고 모든 우리들의 생활 자체는
무의식이라는 게 아니라 잠재되어 있는 의식으로 우리가 생활을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여기 오시면서 의식적으로 오셨죠? 이건 5%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침에 일어나는 거, 생리적인 욕구, 또 밥을 차려주면 그리고 그냥 먹잖아요. 또 어디를 가야 돼. 그럼 그냥 가죠. 갔다가 집을 찾아와. 이런 것은 다 잠재의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 95%의 잠재의식과 의식은 5%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재의식을 어떻게 자꾸 일을 시켜야 된대요. 깨워야 된다는 거죠. 잠재의식을 자꾸 일을 시켜서 우리 생각 자체를 의식을 자꾸 깨워서 잠재의식을 깨워서 거기서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할수록 우리는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잠재의식을 일하게 만들죠. 그래서 보면 강철왕이라고 그러나 카네기인가 그분은 취침 전에 그리고 일어나서 항상 종이에 쓴답니다. 그 목표를 하루에 2가지씩 써서 그걸 큰 소리로 읽는데요. 그렇게 해야만 본인에 대한 의식을 깨우는 거잖아요. 그렇게 잠자는 의식을 우리가 깨워서 나도 할 수 있다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연습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인생은 결국 숙제를 풀어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숙제가 축제가 되었으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늘 글을 쓸 때 보면 제 일기 속에는 감사의 말이 지금도 하루에 2-3번 꼭 들어가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잠재의식 속에서 그게 나도 모르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잠재의식을 좀 이 힘을 빌어서 나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꿈을 이룰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그 잠재의식을 일을 시켜서 꿈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겠죠. 이 꿈을 이루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꿈알은 보이지 않는 꿈을 보고 만지며 반드시 꿈을 이루도록 돕는 세계 최초의 꿈도구라고 합니다. 네, 이게 지금 이거 하나씩 앞에 있잖아요. 이 꿈도구.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잊어버릴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걸 언제나 생각할 수 있는 그거를 우리가 오늘 꿈알이라는 이 도구를 가지고 실습을 해보려고 이걸 준비했는데요.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ST의 꿈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꿈의 법칙은 꿈을 꾸면 그 꿈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법칙이죠. 꿈을 꾼다고 해서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자, 먼저 꿈을 구해야 되죠. 구하고 찾고 그리고 노크를 해야 되는 거죠. 두드려야 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이 꿈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맞나? 이렇게 사격 아니 이거 뭐죠? 양궁 같은 거 할 때 먼저 관역에다가 대고 이거를 반드시 맞춰야 된다는 그 생각으로 가는 것이 인과의 법칙이라면, 그러니까 원인에서 결과로 간다면 꿈의 법칙은 결과를 먼저 정해놓고 원인으로 가는 이 반대의 입장이 곧 꿈의 법칙입니다. 말하자면 이미 나는 여기다 맞췄다고 본인이 생각을 딱 붙여놓고 활을 쏘는 거, 이게 꿈의 법칙이고, 그러니까 결과를 먼저 정해놓고 하는 것이 꿈의 법칙이고, 인과 법칙은 저거 맞춰야 돼 하면서 하는 것이
이 양궁 선수들이 이제 누구나 다 꿈을 꾸잖아요. 다 1등을 하고 싶고 맞추고 싶고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꿈의 법칙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면서 에스크의 법칙을 돕게 되면 먼저 꿈을 구해야 되죠. 구한 다음에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 다음이 뭐죠? 실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이제 책에서 제가 가져온 거지만 세상의 이 복잡한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를 한 거라고 해요. 그래서 단순함은 복잡한 것보다 더 어렵다는 단어가 와 닿더라고요. 더 이상 덧붙일 게 없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게 없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 즉 제가 무슨 일을 해봐도요. 나열을 쭉 하다 보면 빼는 게 더 어려워요. 사실. 네? 뭔가 행사를 해도 그렇고 뭔가 내가 계획을 잡을 때 보면 이거 하고 싶은 게 더 많고 빼는 게 더 중요하고 빼는 게 더 어렵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꿈을 구하고 또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꿈이 아무리 좋아도 가만히 있으면 그거는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실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중에서도 뭐 다 중요하지만 실행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자, 이건 뭐죠? 독수리가 긍정, 감사로 뭐를 향해? 꿈을 성공 인생을 향해 날아오릅니다. 자,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어요. 누구나 다 잘하고 싶은데 그런데 성공의 그 답은 없잖아요.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 꼭 어느 기준이 있고 평균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 나름대로 사람은 각자가 다 다르고 그 다름을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할 때 나는 내 꿈을 어디까지 이룰 수 있나 이런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DPT라고 해서 꿈과 긍정과 감사의 이 마음을 가지고 하다 보면 첫째는 꿈을 꾸는 게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해요. 뭐냐 하면 구하고 자꾸 두드리고 에스크의 법칙을 우리가 먼저 실천을 할 수 있게끔 그러면서 긍정적인 태도 좌절을 극복하는 이 태도가 중요하다고 그러는데요. 나는 내가 정말 좋다는 자존감의 박수를 쳐봤어요. 정말 내가 좋아야 되거든요. 나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본인을 사랑해야 되고 그렇듯이 또 남에게 긍정 다른 사람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죠? 태도의 긍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감사할 수 있는데 확대 감사, 작은 일도 크게 감사하라는 거죠. 작은 일이지만 아주 크게. 제가 한 3, 4년 전에 발을 한번 부러져가지고요.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했거든요. 그게 이렇게 차에서 내리면서 딱 이렇게 확 뭐라 그러죠? 이렇게 잘못 뒤졌는데 부러졌는데요. 가만히 그대로 병원을 갔으면 될 텐데 뭐 별거 아니겠지. 되게 이렇게 삐끗하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쩔뚝거리면서 이러고 좀 어디를 갔더니 이게 이제 벌어져가지고요.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몇 미리 돼가지고 그게 수술을 꼭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수술을 하고 한 3개월을 치는데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발을 두들러서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랬어요. 왠지 아세요? 너무 힘들게 일이 너무 많았는데 쉴 수 있잖아요. 핑계를 삼아서 쉴 수 있으니까 이 시간은 나한테 주어진 최고의 시간이야 막 이러면서 그렇게 쉬었을 때 내가 그거 쉰다고 해서 무슨 일이 안 돌아가는 거 아니더라고요. 다 돌아가요. 그런 걸 우리가 모르고 살고 또 그거를 놓칠 때가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능력과
좌절을 극복하는 태도와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이 꿈을 이루게 해주는 근데 가장 좋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은 보스턴 대학에서 7세 어린이들을 한 450명을 40년간 추적 연구한 결과랍니다.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양한 나쁜 일에도 다양하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데서 저 다쳤는데도 이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이거를 목발을 짚는 게 보통 불편한 게 아닌데 너무 행복하다고 했어요. 편했기 때문에 쉴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쁜 일이 왔을 때도 오히려 긍정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이 참 중요하다. 그리고 모든 일에 무조건 감사를 해라. 무조건 감사할 수 있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죠? 그런데 무슨 일이 있으면 먼저 사람은 자기 생각이 우선이고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먼저 생각이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화가 날 때는 좀 참으라 그러는데 그게 쉽냐고요.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그거를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몇 분 딱 숨을 쉬라는데 그거 이론 같지 않죠.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걸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보면 혹시 CQ 지수라는 거 아시나요? CQ 지수 알고 계신 분? 우리 IQ 지수는 뭐죠? 머리. EQ 감정. CQ 사회성은 SQ. CQ라는 그 지수는 새롭게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카리스마 지수라고 해요. 아, 카리스마 지수. 카리스마 지수라고 해서 뭐냐 하면 신뢰를 가지고 능력,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비전을 제시하고 그러면서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새로운 능력의 지수가 CQ 지수랍니다. 이 CQ 지수 제가 이거 CQ 지수 우리 이사장님이네 그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비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 자리에 모이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런 능력이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개발하고 또 그리고 그것을 좀 더 활용할 수 있고 나의 CQ 지수는 얼마만큼 CQ 지수가 높을수록 능력이 있다는 얘기겠죠.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시나요? 자, 이 꿈 안에 대한 것인데요. 일생을 두고 꼭 이루고 싶은 꿈, 생각만 해도 가슴 뛰는 꿈,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꿈. 자, 나는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꿈알 활동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나오네. 이건 나는 그냥 받은 걸로 이거 해서. 자, 꿈알을 우리가 지금부터 가지고 있으신 거 있죠? 네. 한번 해볼 건데요. 꿈알 안에 내 꿈이 있지. 자, 큰 꿈부터 가장 크게 이루고 싶은 꿈알을 한번 다 열어보세요. 열어보시고요. 열으면 그 안에 들어있죠. 종이 쓸 수 있는 거. 열어서 가장 큰 꿈을 이루고 싶은 거를 쓰셔요. 쓰시는데 시간은 드릴 건데 이제 설명을 여는 게 드릴게요. 아니에요? 먼저 큰 여기다 꿈을 끼워 넣을 쓰시고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름과 날짜와 숫자와 하고 성명 쓰고 사인까지 하셔야 돼요. 해봤는데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중간 꿈은 5년 안에 그거 쓴 다음에 뒤집어서 뒷면에다가 5년 안에 이루고 싶은 꿈을 적습니다. 역시 이루고 싶은데 뭐 해서 쓰고 이름 쓰고 사인 날짜까지 쓰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쉽고 빠르게 이루고 싶은 꿈. 나는 오늘부터라도 운동을 하겠다. 따뜻한 물을 먹겠다. 할 수 있는 쉽게 빠르게 이루고 싶은 꿈을 다른 종이 하나에 적으세요. 자, 시간은 한 5분? 10분? 얼마나
드려야 될까요? 큰 꿈을 꾸자면 5분 드릴게요. 한 장만 있어요. 한 장만 있어요? 그러면 제가 포스트잇을 가져왔는데 하나씩 더 드릴게요. 손이사님 이거 꿈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거 이제 앞에 앞에 가서 교재로 아니요 괜찮아요. 보조 강사. 그래요? 응. 교재로 활용하지만 실제로 꿈을 이루는 도구로서 쓰시려면 손자에게도 선물하고 자기도 사용하고 이제 자녀들에게도 활용하게 하려면 이것을 사가셔야 돼요. 그거를 말씀해 드리면 되는 거죠? 네. 5,000원입니다. 네. 그랄 협동조합 발전에 다 도움이 되는 작은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거 쓰셔가지고요. 그 큰 꿈은 그 꿈 안에다 집어 넣어야 되거든요. 아주 똘똘똘 말아서 집어 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5년 안에 이루고 싶은 꿈하고 앞뒤로 써서 집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꿈알 이거를 우리 협동조합에서 대장님 진짜 MBC를 도움이 접수한다. 되실 거기 때문에 이거 하나에 5,000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게 있다. 그렇지만 이거를 가져가실 분은 5,000원을 내시면서 자기 꿈을 여기 안에다 넣고, 그리고 작은 꿈은 이렇게 귀에다 꼽으시면 돼요. 공개해도 돼요? 안 돼. 이건 온 우주를 품으셨어요. 아우 주여. 그런데 지금 시간 5분 됐어요? 안 된 것 같은데. 천천히 하셔. 그래서 우리가 이 꿈을 이루려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냥 꿈만 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꿈을 꾸거나 생각을 하거나 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20분만 지나면 40%가 날아가 버린대요. 하루가 지나면 66%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꿈알을 활용해서 내 꿈을 적어서 이 귀에다가 이렇게 꼽아주고,
꼽아주고 그 유리병이면 더 좋죠. 유리병에다가 이루어진 거는 귀에 꼽았던 거 있죠. 그거는 계속 집어넣어서 쌓아가는 거죠. 이루어진 것들을. 그래서 5년 또 10년 이렇게 내가 계획을 한 것들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미래의 나를 상상하면서 그 꿈을 이루도록 지속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를 날마다 꺼내서 보기도 하고 만지고 거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를 접목을 시켜야 되겠죠. 이루어졌다고 주머니에 넣고 다녀도 되고요.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지 그냥 이루어지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유리병을 하나 놓고 집어넣으면서 날마다 꿈을 꾸시는 이 꿈알을 활용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우리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셨으면 하거든요. 꿈을 생생히 기억하고 실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꿈알을 활용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 꿈을 먼저 구하잖아요. 구하고 그 다음에 찾잖아요. 찾고 그리고 두드려야 되죠. 지금 우리가 실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꿈을 넣는 꿈알을 보고 느끼고 만지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거 꿈일기를 쓰는 거겠죠. 자, 일기는 우리의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징검다리. 자, 뭘까요? 이 일기는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물음에 대한 답이 바로 꿈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본인만의 색깔로, 본인만의 의지로 잘 살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잘 살아갈 거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포기하기보다는 뭐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그 긍지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아까 제 소개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저는 현재도 진행형이라고 그리고 저는 전설적인 명강사가 되겠다고 이렇게 꿈을 늘 꾸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 꿈을 꾸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못 막어. 그러기 위해서 그 꿈이 뭐 일기를 쓰면서 제가 15년을 쓰면서 쭉 보니까요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구나. 그것을 처음에 거는 감사일기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제목을 적고 거기에 따른 내 생각과 뭐 이렇게 남이 볼까봐 두려워하고 이런 이야기도 서슴없이 씁니다. 써서 나중이라도 볼 수 있을 때 그때 내 감정이 이랬고 내 생각이 이랬고 그러면서 나는 이것을 개선할 건 하고 그거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어떤 때는 일기 쓰려면 저는 아까 우리 이사님은 10분 뭐 활용해라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저는 최소한 30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한 30분 정도는 책상에 앉아서 하루를 돌아보고 뭐가 중요했었는지 그리고 내가 그때 마음이 어땠는지 이런 거 소상히 써요. 그러니까 한 장이 늘 부족해요. 쓰다 보면 그러면서 거기에 감사가 두세 번은 꼭 들어간다는 거를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이렇게 썼구나 이거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꿈이 이루어지면서 일기를 쓰는 습관이 좋은 습관이 되죠. 기록의 힘이 대단한 거 아시잖아요. 우리 일기책에 보면 역사적인 이 모든 것은 기록의 힘이었잖아요. 기록이 없었다면 그 역사가 지금까지 모든 이들에게 알려지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우리, 나,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존감 박수도 쳤고 그것이 나로 인한 나만을 위한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다 보면 아이디어도 나오고 기억도 좋아지고요. 그리고 성장하는 느낌도 받고 변화가 오고 있어요. 그것이 곧 나의 발전을 위한 꿈을 이루기 위한. 그러면서 우리는 꿈알을 주머니에 넣던 어디에 소중한 자리에 넣던 늘 한 번씩 만져보고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기로 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가 꿈을 이루고 나면 그 꿈이 다른 사람의 꿈이 될 수도 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나에게도 긍정하고 상대방에게도 긍정을 하며 태도에 긍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이냐, 열정 몰입하는 삶을 살 것이냐, 즐거운 삶을 살 것이냐, 세 개 다 한꺼번에 묶어서 같이 살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선택인데 다 좋잖아요. 의미 있는 삶, 열중 몰입하는 삶, 그리고 즐거운 삶을 사실 수 있는 이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다음 시간이 기다려지시죠? 네. 벌써 끝났네요. 어떻게 더 할까요? 그만할까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시간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